이 토크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운이라는 것은 카운티보다 먼저 생겼고, 카운티는 주보다 먼저 생겼고, 주는 이 연방 국가보다 먼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1946년 8월 1일 전라남도 제주군이었는데 그것을 제주시라고 한다 하고서 이제 국가가 제주를 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타운이 가장 작은 단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카운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을 우리는 주민총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민총회가 곧 우리 의회처럼 입법 기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운 미팅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오픈 타운 미팅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모든 타운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오픈 타운 미팅을 하기가 어려운데, 즉 한 6천 명 이상이 되는 것은 어려우면은 대의제 타운 미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데, 6천 명이 넘는 웨스트버로우로 하는 것은 2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오픈 타운 미팅, 18세 이상이 되면 모두 이 주민총회에 가서 조례를 심사를 하고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운 미팅은 1년에 몇 번이 열리냐면 매년 정기 정례적으로 하는 연례 정기 타운 미팅이 있고,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특별 타운 미팅이 있습니다. 대개 정례 타운 미팅은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국의 주마다 다르고 이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조례, 특히 도시계획 조례 이런 것들을 연례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미국은 개인이 내가 유권자입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타운 미팅이 열리려면 의사정족수가 얼마 돼야 되는, 우리가 보면 뭐 전체 구성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회의가 개회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그런 규정을 넣어놨어요. 누가 발언할 때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야유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어떤 편향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박수 이런 것은 못 치게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정치 그리고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는 국가 전체에 균등하게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 요청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자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단체자치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체자치는 이것은 분권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권력을 이양받은 지방정부가 행정을 실시한다. 일본의 지자체는 1740개 정도 있다. 그중 약 40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그 자신들의 도시라든가 마을을 아주 잘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주민자치 기본조례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제의 행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지자체의 마을이나 도시를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그러한 조례에 입각하여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 조성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조성 협의회에서는 두 가지 정도 기능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퍼블릭 코멘트 절차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주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본 그 헌법 제93조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자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일본에서는 지방공공단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헌법 제93조에서는요. 지방에서는 지방의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기본은 먼저 의회 설치다. 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자체의 수장, 그리고 지방의회의 위원, 그리고 주요 공무원들은 직선제로 선출한다. 그런데 일본의 중앙정부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일본 국회에서 마지막에 일본 총리를 간접적인 선거, 국회의원들에 의한 선거로 선출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 지출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세출이라 그러기도 해요. 세출은 회계연도, 주어진 연도의 지출을 세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최종적으로 쓰는 돈 기준으로 보면은 중앙정부가 42.8%를 쓰고 지방정부가 44%, 지방교육청이 13.2%를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교육청은 그 관할 지역 내에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일을 하는가를 얘기할 적에는 지방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몫과 지방교육청의 몫을 합쳐가지고 지방정부의 몫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지방정부가 6을 일을 하는데 중앙이 4를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이런 수치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 붉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비가 아주 높은 비중으로 중앙과 지방이 이제 비슷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이 사회복지비를 저렇게 많이 쓰고 있다. 지방이 그야말로 지방의 자율적인 의지를 담아서 복지활동을 저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지방이 이런 복지 사무를 해라 이렇게 돼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 지방정부의 기능을 이렇게 온전하게 평가하는 것은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수치에 나타난 내용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원칙을 보면은 주민 부담상으로서 지방정부가 해주는 그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상응하게 대가를 내기가 편한 그런 세금, 응익 원칙에 상응하는 세금은 지방세로 해라. 능력에 따른 응능 원칙에 적합한 세금은 중앙정부에 주어라. 이렇게 원칙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수상의 원칙, 그래서 저기에 세수의 안정성, 세원 분포의 지역적 보편성, 과세 대상의 지역적 정착성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이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달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방 주민들의 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가로등 서비스를 한다든가 소방 서비스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많이 거치면 불을 환하게 켜주고 세금이 안 거치면 불을 꺼버리고 세금이 잘 거치면 상하수도를 잘 공급해주고 안 거치면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방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칠 수 있는 세금을 지방에 줘라.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경기가 좋으면 많이 거치고 안 좋으면 조금 거치고 필요하면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고 이런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세금은 중앙정부에 줘라. 문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이 되고 이러면서 자꾸 이 분권에 대한 욕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권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얘기는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자꾸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방정부 할 일은 많아지는데 세금은 재산세만 걷어서 해라.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원칙도 달라져요. 이제 지방정부의 수입은 자체 수입과 의존, 이전 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는 전부 이게 자체 수입인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비중도 커요. 이전 수입을 보시면은 이게 자체 수입보다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런데 지방 교부세 그런 게 하고 보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교부세 그런 것은 그냥 주면서 너희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꼬리 달리지 않는 돈을 원칙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고 보조금은 여기 이런 일에만 써라 이렇게 꼬리를 달아서 주는 돈인데 어쨌든 중앙에서 주는 돈, 이전 수입 저게 차지하는 비중이 자체 수입보다 더 높다. 이게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가 우리는 이런 보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간에 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줄 때 모든 금액을 다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 내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 자체 경비에서 보태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방비 부담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게 법률에 따르면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도 보조사업의 예산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딱 돼 있어요.